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경력 23년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성격이 유리할까? 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6.4년입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10년, 20년 이상 근무하며 인정받는 사람들은 분명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격 이론인 빅5 성격 요인을 바탕으로 한국 조직 문화에서 롱런하는 직장인들의 성격적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파트 1. 빅5 성격 이론 소개. 먼저 빅5 성격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1980년대부터 심리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성격 분류법으로 5가지 주요 성격 차원으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1. 성실성, 체계성, 책임감, 자기통제력. 2. 우호성, 협조성, 신뢰성, 공감 능력. 3. 신경성, 감정, 불안정성, 스트레스 민감도. 4. 외향성, 사교성, 적극성, 에너지. 5. 개방성, 창의성, 호기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도. 수많은 연구에서 이 5가지 요인이 직업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직무 만족도와 성과는 이 5가지 성격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 직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빅5 성격별 특징 알아보기. 1. 성실성, 한국 직장의 절대 강자. 한국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 요인은 단연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한국경영학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이 높은 직장인들의 승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40%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조직 문화는 기본기를 매우 중시합니다. 정시 출근, 마감일 준수, 꼼꼼한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이죠.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철저히 해냅니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높은 김대리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며 상사가 요청한 업무를 기한 내에 완벽하게 제출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성실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완벽주의에 빠져 번아웃이 올 수 있고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우호성, 조화로운 팀워크의 핵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호성입니다. 한국 직장은 팀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2023년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를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응답자가 73%에 달했습니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갈등 상황에서도 조화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이런 특성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매우 잘 맞습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팀 내에서 인기가 높은 직원일수록 승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호성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우호적이되 주장할 때는 확실히 주장하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3. 신경성, 낮을수록 유리. 세 번째는 신경성입니다. 다른 요인들과 달리 신경성은 낮을수록 직장 생활에 유리합니다. 신경성이 낮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OECD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야근, 회식, 상하관계의 압박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죠. 이런 환경에서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큰 장점을 가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번아웃 없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감정 기복이 심한 직원은 팀을 이끌기 어렵다. 반면 평상시 안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잘 이끌어간다.
만약 여러분이 신경성이 높다면 명상이나 운동,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향성 적당한 수준이 최고. 외향성의 경우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의 외향성이 가장 유리해요. 한국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직장인들의 70%가 중간 이상의 외향성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자연스럽게 하며 네트워킹에도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외향적이면 튀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내향적이면 존재감이 부족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필요할 때 나서고 필요할 때 물러서는 유연함입니다. 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만 평상시에는 과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균형감이 중요해요. 5. 개방성 현실적 창의성이 답. 마지막으로 개방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데 한국 직장에서는 중간 수준의 개방성이 가장 유리합니다. 너무 낮으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아이디어만 추구한다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한국지사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한국 직장인들은 실용적 창의성을 보였습니다. 즉, 창의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파트 3. 성격별, 피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1. 낮은 성실성 무책임, 비체계적, 잦은 지각결근. 주의사항. 한국 직장은 성과만큼이나 과정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맡은 업무를 대충 하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은 동료와 상사의 신뢰를 잃게 하고 이는 곧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무단 지각결근, 업무 태만은 최악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우호성. 비협력적, 비판적, 갈등 유발적, 자기중심적. 주의사항.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팀워크를 저해하고 조직 내 불화를 야기합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은 좋지 않게 비춰집니다. 소통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쌓여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3. 높은 신경성. 불안정성, 감정 기복이 심함, 스트레스에 취약. 주의사항. 한국 직장의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번아웃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극적인 외향성 또는 내향성. 과도한 수줍음, 소통 부재. 주의사항. 물론 업무 능력만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직장에서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조차 회피하거나 팀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5. 지나친 개방성 또는 도전적인 태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너무 높아 기존 방식 무시, 권위에 대한 도전. 주의사항.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 직장에서는 선배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태도는 조직 내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제안하더라도 존중과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4. 실전 적용 전략. 그렇다면 이런 성격적 특성들을 어떻게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실성을 높이는 방법. 매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체크하기. 중요한 업무는 마감일보다 2에서 3일 일찍 완료하기. 정기적인 자기점검과 피드백 받기. 둘째, 우호성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 동료의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기. 회식이나 팀 모임에 적극 참여하되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표현하기.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해 대화하기. 셋째, 신경성을 낮추는 방법.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활동.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습관 기르기. 넷째, 적절한 외향성 발휘하기. 회의에서 최소 한 번은 의견 제시하기. 사내 동호회나 스터디 그룹 참여하기.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다섯째, 적절한 개방성을 갖추기. 기존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제시할 때는 항상 존중과 겸손의 태도를 유지.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고 성과로 증명.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한국 직장에서 롱런하려면 높은 성실성, 적절한 우호성, 낮은 신경성, 중간 수준의 외향성과 개방성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격은 완전히 바뀌지 않지만 행동과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기본기인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연습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성격 유형과 직장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직장 생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